자, 34페이지입니다. 예, 여러분 정답 확인 하면서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예, 소단원이고요. 1가 마무리가 됐어요.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을 알맞지 않은 거. 예, 반어적 제목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예, 일가라고 써있지만 실제로 앞에 아저씨는 예, 우리 가족에게 일가로 받아들여졌다, 안 받아들여졌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였고요. 2번. 봄방아 시골 과수원을 배경으로 한다. 맞죠? 예, 마음 청소의 정신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맞죠? 이거 성장소설이에요. 그래서 성장소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특히 내가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소재가 바로 뭐였다? 내가 16살 때 흘렸던 첫 번째 눈물과 17살 때 1년 후에 17살이 되고 나서 흘리는 두 번째 눈물 사이의 의미가 같다 다르다? 네,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4번. 네, 서자가 일가 친척 집에 방문하여 겪은 사건을 다루고 있다. 아니죠. 일가 친척이 서술자의 집에 방문한 거죠? 예, 그래서 이게 틀렸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5번. 일가 친척의 의미가 사라져가는 세태에 대한 비판을 갖고 있다. 이가 이 글의 주제입니다. 가족 이기주의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넘어가죠. 2번입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나의 특성을 알맞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작품의 주인공이자 서술자이다. 네, 맞아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었습니다. 자, 2번. 순수한 시선으로 인물과 사건을 바라본다. 맞죠? 그래서 어린아이로 서술자를 설정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3번. 주변 인물들의 구체적인 심리를 제시할 수 있나요? 아니죠. 주변 인물들은 뭐하고 있을 뿐이요? 그 심리를 추측하죠. 예, 추측하고요. 예, 이런 부분에 주로 뭐가 이루어지고 있다? 나의 관찰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지 예, 엄마나 아빠의 구체적인 심리를 알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이성의 호감을 느끼는 사춘기 소년이죠. 예, 누굴 좋아해요? 누구와 결혼하고 싶어요? 예, 미호기. 그다음 5번. 아저씨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죠. 그래서 특히 엄마가 아저씨에 대한 이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단어가 있었는데 세 글자로 뭐였냐면 네, 몰상식이었고요. 내가 그 몰상식이라는 말에 긍정하고 있었죠. 예, 이런 거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다문화에서 라문에 알 수 있는 아저씨의 성격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솔직하고 넉살이 좋고 스스럼 없고 부질성이 있죠? 네, 정답은 4번이요. 부끄러움을 안 타는 그런 인물이었다. 좀 뻔뻔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가문화가 나문화를 참고하여 기억의 이유를 한 문장으로 쓰시오 라고 했네요. 자, 기억. 뭐냐면 내 기분만은 특별한 날이었다. 왜요? 미호기에게서 그렇죠. 예. 나가 좋아하는 미호기에게서 답장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엄마, 아버지의 갈등이 항상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A에서 E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갈등의 표면적 이유는 나의 성적 아락이었고요. 그죠? 갈등의 근본적인 이유는 아저씨의 존재? 갈등의 표면적인 이유. 나의 성적 아락이 아니라 뭐 때문이야? 갈취라는 말 때문이었죠? 그죠? 예, 편지를 뺏은 이유 때문이었어요. 정답은 1번이에요. 1번. 예, 미안합니다. 예, 잠깐 다르게 읽었어요, 제가. 네, 넘어가 봅시다. 네, 어렵지 않으니까. 자, 6번입니다. 가만히 나타나는 등장인물의 태도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1번. 아버지는 우산을 가지 못해 안절부절했다. 그죠? 엄마는 핑계를 만들어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고요. 3. 나는 아저씨의 이야기가 흥미로웠지만 관심 없는 척했다. 흥미로웠어요? 아니죠. 예, 관심 없었지만 흥미로운 척한 거죠. 예, 아저씨의 술 마시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감정도 고조되고요. 예, 5번. 아저씨의 모처럼 일가를 만나 즐거움에 반가움에 나의 가족들을 붙잡고 말을 계속합니다. 자, 7번. 라문을 다음과 같이 바꿨을 때 누구의 관점으로 쓴 것인지 쓰시오. 자, 전에 부부끼리 싸우는 소리를 들었는지 예, 미안해하는 형님의 모습이 쓸쓸해 보인다. 자, 누구로 바꿨어요? 말한 일을? 그렇죠. 이건 그냥 아버지라고 쓰시면 되죠. 예, 여러분 무슨 문제 잘 나온다? 시점 물어보는 문제 잘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알맞지 않은 것. 아저씨의 현재 처지. 그죠? 결국 뭐예요? 조선족 이주노동자.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버지 나의 이성교제의 긍정적이죠. 그래서 편지도 써보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고, 아버지는 엄마를 비상식독이라고 봐요. 그죠? 왜 아들의 그걸 빼앗냐 편지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아저씨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하는 행동인가요 이게? 아니죠. 몰랐으면 해서 그죠? 하는 행동에 가깝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죠. 자, 2번입니다. 가문에서 남에게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나는 이제 미루기를 생각하면 울지 않죠. 이제 더 이상 첫 번째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내가 한층 뭐 했기 때문에? 성장했기 때문이죠. 자, 2번 현재 나는 자신이 어린애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쵸? 자, 3번 미루기 보낸 답장에는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나요? 차라리 그럼 나았겠지. 그죠? 근데 원래 사랑은 타이밍입니다. 약간 연애는 물론 뭐 안 해보신 분은 타이밍이고 나발이고 그냥 힘들겠지만 나중에 해보시면 굉장히 내가 좋아해도요 상대방이 안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가 해가지고 내가 이제 별로 안 좋아하게 됐는데 반대로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자, 아무튼 넘어가 보죠. 자, 10번 가문 안에 나와 비교할 때 나문 안에 나에게 생긴 인식의 변화로 알맞은 것은? 입니다. 자, 1번 미혹을 생각하면 우는 횟수가 줄어들게 됐고요. 그래서 아저씨의 외로움에 공감하게 됐죠. 이게 이제 한층 성중한 거예요. 타인의 외로움에 공감하게 되었다. 자, 3번 아저씨가 나의 가족에게 한 잘못을 했어요? 그러진 않았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넘어가보자. 11번. 자, 다문화의 시적화자가 시의 주제와 분위기에 미친 영향입니다. 자, 다문화의 시적화자는 바로 누구예요? 시적화자는 그냥 나예요. 그죠? 이 나는 그죠? 누구와 대조돼요? 민지와 대조돼요. 민지의 시적 화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시적 대상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민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성찰을 이끌어요. 깨달음을 전달하고요. 그죠? 꽃이 주는 기쁨에 더욱 주목하게 만들어준다. 뭐 나쁘지 않고요. 대상에 대한 민지와의 관점 차이를 드러내고요. 자신을 민지와 비교한 민지의 순수성을 강조하죠. 민지를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 시의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든다. 얘도 맞네? 10번 있잖아요. 너? 알맞은 10번에. 그러네. 그러면 2번이겠네? 네. 그죠? 알맞은 거네. 우는 횟수가 줄어든 정도가 아니야. 아예? 안 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11번도 정답은 2번으로 보는 게 좋겠네요. 그죠? 자, 이거는 꽃이 주는 기쁨은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민지죠? 민지죠. 나는 그 민지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가문에서 시적화자가 민지에게 하지 못할 말이 무엇인지 찾아 이어절로 쓰시오 라고 했네요. 자, 뭐요? 그건? 잡초야. 그죠? 때묻은 말입니다. 때묻은 말.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공감하면 듣기예요. 자, 여기부터 이제 내용이 좀 쉽습니다. 자,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필요한 태도를 찾아보자 라는 거예요. 대화에 대한 얘기예요. 대화에 대한 얘기. 근데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공감하면 해야 돼요. 공감하면 해야 된다는 건 무조건 무지성 공감입니다. 알겠죠? 무지성, 여긴 무지성 공감이에요. 알겠죠?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 MBTI T이신 분들 있잖아요. 버리셔야 돼요. 알겠죠? 이거 할 때만큼은 뭐여야 된다? F여야 됩니다. 알겠죠? 공감하셔야 돼요. 공감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 공감 듣기의 개념과 효과 알아볼 거고요. 구체적인 방법,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좀 살펴보자 라는 겁니다. 자, 내려가 보죠. 1번 다음 대화상에 나타난 문제를 파악하고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어떤 태도가 필요할지 생각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죠. 축구공 들고 있네요. 형, 나왔어. 나 고민이 있는데 오늘 체육 선생님께서 축구부에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 형,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운동하는 거 좋아하잖아. 나 축구부에 들어가도 잘할 수 있을까? 형은 어떻게 생각해? 자, 형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일단. 딱 봐도 없어 보이죠? 아서라, 축구부 애들이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데 괜히 헛바람 들지 말고 공부나 해. 곧 시험인 거 알지? 형과 대화해보려고 한 내가 잘못이지? 이렇게 하면서 화내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꼭 형이 아니더라도 어때요? 부모님과 대화할 때 약간 이런 거 경험해 보시죠? 얘기했는데
생각보다 나한테 관심 없는 것 같고 거의 매크로 답변이잖아요. 그죠? 예, 결국 돌고 돌아 공부해라. 그죠? 예, 아니 내가 다른 얘기를 했는데, 그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느냐? 자, 일단 첫 번째 딴짓을 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묘하지 않았다, 열심히 들어주지 않았다, 경청. 예, 경청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공감은 대화의 가장 기본은 뭐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남학생분들 아직은 좀 없으실 테지만, 그죠? 여학생분들은 그 이렇게 연애 상담이나 고민 상담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해보시면 이제 아마 아실 거예요. 그 고민 상담을 하실 때 제 1원칙은 뭐다? 네, 굳이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정말 진심을 다해서 고민해갖고 머리 아프게 해결책을 제시해 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어차피 지 멋대로 하거든요. 예, 지가 하고 싶은, 그러니까 지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 하는 거야? 내가 생각해도 별로야 그게. 근데 친구라는 애를 붙잡고 그 대답이 나올 때까지 상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친구는 질려가지고 그래 해라 해. 그러면 그치 한번 해보면 좋겠지 라고 해서 해보고 후회하죠. 그래서 그러면 옆에서 보면 저럴 줄 알았어 막 이러면서 얘기하게 되는 게 상담이기 때문에 그냥 뭐 해주면 된다? 열심히 들어주면 돼요. 열심히 듣고 리액션 쳐주다 보면 막 자기가 알겠대. 너무 후련하대. 고맙대. 자기가 이제 좀 해결이 된 것 같대. 근데 실제로 내가 해준 건 뭐밖에 없어요? 리액션밖에 없어요. 그죠? 그게 원래 상담입니다. 자, 아무튼 그런 거 잘 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형이 동생의 심정을 이해하지 않고 제 생각만 말했다. 그죠? 뭔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감하며 대화하기는 누구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다? 상대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너무 또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건 사기꾼이에요. 알겠죠? 원래 진짜 친구는 이렇게 고민을 얘기했을 때 듣고 싶은 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약간 그 팩폭을 약간 이렇게 딱 꽂아줄 수 있는, 그죠? 예를 들어 친구가 자빠지면 뭐 할 수 있는? 그죠? 삿대질하면서 웃어주면서 영상 찍는 이 친구가 제일 좋은 친구죠. 그죠? 막 데려가 진심으로 걱정하고, 그죠? 뭐 괜찮냐고 막 이러면 약간 덜 친한 거죠. 그죠? 약간 덜 친한 거잖아요. 원래 진짜 친구는 이렇게 막 괜찮아 하면서 이제 걱정해주면서 이렇게 딱 잡고 다시 한번 놔주는 그런 게 있어요. 진짜 좋은 친구죠. 그죠? 이제 그거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자, 아무튼 그러지 말라고요. 알겠죠? 여기다가는 여러분하고 반대로만 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형이 동생의 뭐를 고려하지 않았다, 감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생을 비난하는 듯한 태도로 말했다. 그죠? 아서라, 뭐 네가 축구 실력이 얼마나 된다고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비슷한 경우를 떠올리고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어떤 태도로 지내야 할지 생각해보자.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지내야 할 태도. 상대방의 말을 어떻게 한다? 열심히 집중하며, 그렇죠. 경청하면서 듣는다. 자, 근데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을 맞춘 것처럼 내가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있다는 표현을 해준다. 그죠? 이런, 그래서 수업을 들을 때도요, 약간 멍 때리더라도 남들이 끄덕끄덕 할 때 같이 끄덕끄덕 하고 있으면 되게 모범생인 줄 알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언제 걸린다? 문제 풀기 시작하면 이제 걸리죠. 그죠? 얘가 분명히 끄덕끄덕 했거든. 그죠? 난 눈도 마주친 것 같아. 근데 나는 이거 문제 풀면 못 풀어. 그죠? 그 얘기 뭐예요? 고개만 끄덕끄덕 했다는 거죠. 근데 그거 조심해야 돼요. 가끔 그거 하다가 걸린 애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다 걸리냐면 남들이 다 고개 숙일 때 혼자 고개를 들고 끄덕끄덕 하고 있고요. 그죠? 남들이 다 고개를 들고 뭔가 나를 쳐다볼 때 혼자 고개 숙이고 뭘 풀고 있어요. 거꾸로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눈치껏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상대의 감정이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뭐 이런 거는 공감은 대화의 기본 내용이요. 자, 넘어가 보죠. 점점 추워지는 것 같아. 자, 그다음 두 번째 황희정승 이랍니다. 이것도 만화 시험에서 잘 나와요. 자, 잘 보세요. 이게 바로 상대방에게 듣고 싶은 말을 듣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자, 대감만에게 오늘이 제삿날인데 아내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도 제사를 지내야겠죠?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래 지내야지 라고 이제 대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두 번째, 다른 종이 와요. 그래서 대감마님 오늘이 제삿날인데 키우는 개가 새끼를 낳았지 뭡니까? 예, 개가 새끼를 낳았으니 제사를 지내면 안 되겠지요? 그래 안 지내야지 하면 안 지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야, 걔가 중요하고 내 아이가 안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죠? 뭐가 중요한 거예요? 뒤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애초에 이 사람은요, 뭐 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 지내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제사를 지내고 싶은 마음인 거고요. 이 사람은요, 지내기 싫었는데 하필이면 우리 집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네? 그죠? 그러면 이게 핑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학원에 빠지거나 할 때, 혹은 학원이 오늘 학원 하나라고 궁금할 때, 오늘 비가 정말 많이 오는데 학원 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건 뭐 하는 거예요? 학원 안 하죠? 학원 쉬죠? 라고 물어보는 건 뭐예요? 쉬고 싶은 거죠. 아니란다 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죠? 예.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 학원 그래도 하죠? 라고 물어보면 그죠, 당연히 한다 얘야 라고 대답은 똑같아요. 어차피 별 의미는 없지만 아무튼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속마음이 드러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내가 물어봅니다. 아니 걔가 사람이 아이를 낳았는데 제사를 지내라 하고 걔가 새끼를 낳았는데 제사를 지내지 말라니 왜 다른 대답합니까? 걔가 더 중요합니까? 그랬더니 황희정 쌤이 아니지. 처음 온 사람은 제사를 지내고 싶은 마음이었고 다른 사람은 제사를 지내기 싫은 마음이었어. 사람에게 법보다 각자의 마음이 더 중요한 생각에서 그러하라고 했을 뿐이요. 이게 바로 무슨 대화다? 공감하는 대화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말을 잘 들어보면요, 그 속마음이 다 드러나요. 원래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아이예요. 아이가 한 70도 나오거든요. 그죠? 이거는 이제 쇼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그죠? 제가 직업으로서 쇼하고 있는 거고요. 제 모습, 본 모습은 아니죠. 자, 그러면 이제 아이 성향에 있는 애들은 아이가 있나? 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가온이 나이니? 근데 한 반반 나오죠. 그죠? 왜요? 물어볼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시잖아요. 네가 아이면 아이 다 죽은 거지. 그죠? 아무튼 그죠? 내가 보기엔 지호도 분명히 이일 것 같고요. 그죠? 아이는 남학생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이 성향인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아이면 이래요. 야, 주말에 놀자 라고 하면 뭐라고 물어보는지 알아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아니요, 싫다고 안 해요. 싫다고 얘기하는 애들은 보통 T, J 뭐 이런 성향 갖고 있으면 좀 똑부러지게 싫어 그래요. S나 T나 J 뭐 이 중에 하나를 갖고 있으면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는데, 보통 이제 뒤에가 N이나 F나 P를 가지고 있으면 싫다는 말 잘 못합니다. 그럼 뭐라고 하냐? 주말에 언제? 그러면 뭐 한 2시쯤 만나자. 오후 2시? 계속 되물어요. 예스라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자고. 거기? 괜찮고. 그러고 이제 그냥 어영부영 해. 그렇죠? 그럼 이제 약속이 잡혀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주말이 될 때까지 뭘 기도해요? 그렇죠. 약속이 취소되기를. 그러다가 이제 단톡방이 막 진행이 되다가 누가 나 그날 안 돼서 안 될 것 같아. 야, 우리 다음에 만나자 하고 파토가 나면 좋아요. 안 나가도 되겠네 하고 이제 그죠? 집에서 계속 쉬죠. 그죠? 이게 아이예요. 왜요? 보통 이거에 공감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공감하시는 분들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밖에 나가면 잘 놀긴 노는데 미리 해야 됩니다. 약속을 최소한 일주일 전에 잡아야 돼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보통 한 번 나오면 거의 모든 일을 다 해치우고 들어가야 됩니다. 나온 김에. 나온 김에. 근데 이 성향이 되게 강하신 분들은 뭐 하냐면 나와서 뭐 해요 하나 하고 들어가요. 그럼 생각나요. 맞다, 나간 김에 그것도 할걸. 내일 나가지 뭐 하고 내일 또 나가요. 자꾸 나갈 일이 생겨요. 근데 아이는 별로 나갈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똑같은데 몰아서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 그다음 나갈 거면 예, 2일 하고 그 다음 동선에 2일 하고 해서 제이 아니에요? 예. 아 제이도 있긴 하겠다. 예, 근데 보통 아이 성이 엄청 강하면 그거 하고 와요. 하고 와요. 왜냐하면 또 나가는 게 더 귀찮거든. 예, 제이어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오랜만에 외출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가보도록 하죠. 그래서 황희정승이 전화의 질문에 다르게 대답한 까닭입니다. 그죠? 황희정승 두 사람의 처지와 신앙을 헤아렸기 때문이고요. 황희정이 처음 본 사람은 예, 뭐를 지내길 원했다? 예, 제사를 지내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예, 나중에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걸 파악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황희정승의 듣기 태도를 참고하여 유나에게 조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유나야, 나 진짜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번 시험 너무 못 봤어. 어떡하지? 그럴 줄 알았다. 놀더니만. 네. 그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친구 없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아이 참, 예, 봐요, 이게 봐요. 예, 친구 없게 생겼잖아요. 아이 참, 너 때문에 나까지 우울해진다. 예, 민재야, 우리 떡볶이나 먹으러 가자. 예, 그죠? 뒤에 내가 쓸게. 그렇죠. 그러면 좋은 친구예요. 그죠? 예, 그러면 그럼 누나죠. 예.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친구의 상황이나 감정을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속상해하고 있으니까 뭐 하자? 위로해 주자라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아쉽겠다. 하지만 노력한 만큼 다음 시험은 잘 볼 수 있을 거야. 기운 내. 그래도 몇 점인데? 하나 틀려서 97점이잖아. 죽일 놈이죠?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요. 예, 물론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보통 그렇게 해놓고 보통 이런 애가 70점이고 그래요. 예, 그죠? 위로해 주는 애가 70점, 예, 잘 못 봐갖고 우는 애가 97점 막 이렇습니다. 그죠? 보통 5, 60점 맞는 애들이 성격이 진짜 좋아. 예, 공부도 안 하고 놀건 되게 좋아하고, 예, 성격도 되게 좋아요. 예, 맨날 좋아. 저도 공부. 예. 공부를 못하는 것도 있는데요. 안 해요, 잘. 왜요? 열심히 할 필요가 없거든. 50, 50점? 나쁘지 않은데? 나 공부한 거에 비해 잘 나왔는데? 왜 울지? 그죠? 이렇게 되는 보통 이제 좀 예민하고 욕심 많고 승부욕 강한 애들이 울어요. 그런 애들 공부 잘합니다. 그런 애들 나중에.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심해지면 좀 재수 없을 수는 있어요. 조금 조심해야 돼요. 근데 보통 중학교 때는 좀 저렇게까지 하는 애들 별로 없고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조금 더 생깁니다. 고등학교 가면 많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자, 유나가 다음처럼 대답했다면 대화가 어떻게 이어져서 추측해보자. 그랬구나. 너무 속상했겠다. 어떤 과목이 제일 어려웠는데 같이 고민해보자. 물론 이제 중학교 때 제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얘 별로 안 친한 친구죠? 그죠. 네가 뭔데?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공감의 대화하기요. 자, 그래서 민재가 어떤 과목이 제일 어려웠는지 얘기하고 유나도 그 말에 공감해서 민재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그 과목을 어렵게 느꼈다고 말해준다. 민재가 수학 과목이 가장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유나는 다음에는 시험 기간 한 달 전부터 함께 공부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한다. 이 정도면 거의 남자애 좋아하는 거죠.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거거든요. 민재가 유나에게 고맙다고 말한다 등 그러면서 관계가 좋아질 것이다. 뭐 좋아지긴 하겠죠. 자, 넘어가보죠. 자, 다음 대화를 살펴보면 공감적 듣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여기에서 듣기 방법이 중요합니다. 듣기 방법 중요해요. 오늘 여기 듣기 방법까지 하고 40페이지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우울한 표정의 민정이 옆에는 선생님이 서 있다. 민정을 바라보는 선생님. 이렇게 이제 가는 다음에 기분 같은 거 잘 봐야 돼요. 가끔 눈치가 없는 분들은 옆에 애가 기분이 안 좋은데 깐족대다가 갑자기 이제 된통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항상 눈치를 좀 잘 살피셔야 됩니다. 자, 민정아, 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이니?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답답하고 그래서. 자, 민정의 눈을 부드럽게 바라보면서 좀 느끼하게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자, 아니긴 얼굴에 다 쓰여있는데 무슨 일인지 말해봐. 혹시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는 일인지 모르잖아. 실은 옆반에 도연이 있잖아요. 응, 계속 얘기해봐. 도연이와 친해지고 싶어서 음료수를 걸렸는데 아무런 말이 없었어요. 무시당한 것 같고 저를 싫어하는 것 같기도 해서 너무 속상해요. 이게 이제 우울한 이유죠. 그럴 땐 선생님이 그러니까 네가 용기 내서 마음을 표현했는데 도연이가 반응이 없어서 속상한가 보구나. 요약 정리. 이렇게 하고 남자들은 생각하죠. 보기 좋은 놈, 그죠?
보통 남자가 살아가면서 여자가 먼저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걸 당해볼 일이 많지 않습니다. 잘생겼어. 정말 잘생기지 않는 한, 잘생기지 않는 한 쉽지 않죠. 힘내요. 언젠가 여러분 좋다는 여자가 있겠죠. 왜 그래? 힘내요. 근데 막 엄청 잘생긴 표현은 없기도 해요. 생각보다 사람이 매력이 있고 그러면 또 요새 여자들은 굉장히 자기 그 좋아하는 감정이 적극적이어서 많이 먼저 고백하기도 하고 먼저 이렇게 많이 표현하기도 해요. 안 그래? 저는 그동안 연애한 것 중에 거의 대부분 다 여자가 먼저 고백했어요. 하던데? 좋다고. 우와. 이상하다. 그래서 저는 남자들도 다 하는 줄 알았더니 거의 없더라고요. 너무 목매지 마요. 자기 좋다는 여자도 있는 법이에요, 어딘가에. 자, 넘어가볼게요. 자, 그러니까 네가 용기 내서 마음을 표현했죠. 이게 이제 요약정리였고, 풀적인 목소리를 내. 민정이가 도현이가 좋은 감정이 있나 보다. 네, 어젯밤에 잠도 설쳤어요. 쓸 사람인데. 네. 자, 안타까운 표정으로처럼 정말 신경 많이 쓰였겠구나. 그런데 민정아, 혹시 도현이가 어떤 성격인지 생각해 보았니? 뭐 이렇게 하면서 문제 어떻게? 문제를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움을 준 도움 이렇게 쓸까요? 민정아, 혹시 도현이 MBTI 하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되게 많이 나오네요. 도현이요.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인 것 같아요. 약간 I, F 뭐 이런 개죠. 자, 부끄럼도 많은 것 같고요. 그렇지. 혹시 네가 음료를 건넬 때 다른 친구들도 있었니? 네, 청소 시간이었거든요. 30명 앞에서 줬죠. 얘 딱 봐도 2죠. 근데 보통 그렇긴 해요. 여자애가 적극적이면. 자, 다른 친구들도 있었니? 네, 청소 시간이거든요. 도현이 성격이라면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저한테 음료수를 잘 받았다고 말하기가 쑥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 진짜 안 좋아하는 거죠. 그렇죠? 알 수는 없지만 맞아, 내 생각도 그래. 그럼 다음에 둘만 있을 때 다시 말을 걸어봐야겠어요. 만약에 이제 도현이가 진짜 좋아했는데 그랬다면 정말 좋은 해피엔딩이고요. 만약에 민정이 무서워하고 있다면 이보다 무서운 상황은 없죠? 스토커니까. 그죠? 자,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고 얼굴에 웃음이 번지는 민정이. 왜요? 그 웃음이 해맑은 웃음이야. 막 음흉한 미소가 아니라. 알겠죠?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요. 자, 넘어가보죠. 자, 민정이 선생님과 대화 후에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도현이가 반응하지 않았던 것이 자신을 무시하거나 싫어해서가 아니라 쑥스러워서 그랬을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공감적 듣기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그죠? 이게 시험에 나와요. 자, 소극적 들어주기와 적극적 들어주기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거 두 개만 외우시면 돼요. 여기 단원에서는. 자, 소극적 들어주기는 상대의 관심을 드러내는 말하니까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대화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기술입니다. 자, 좀 더 얘기해봐. 이를테면과 같은 맞장구. 입니다. 맞장구. 알겠죠? 진짜? 정말? 이렇게 하면 돼요. 여자랑 말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정말? 그랬구나. 이거 3개만 돌렸으면 돼요. 그러면 자기 혼자 1시간도 떠들어요. 물론 좋아하는 남자. 좋아하는 남자. 별로 안 싫어하면요. 대화가 뚝뚝 끊겨요. 뭐? 왜? 싫어. 하고 대화가 끝나기 때문에 별로. 근데 보통 그걸로 이제 호감을 체크할 수 있죠. 얘기를 했는데 대화가 굉장히 잘 이어지면, 왜냐면 여자라는 동물만큼 수다쟁이들이 없어요. 친구들끼리 만나 하루 종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만 오면 갑자기 대화를 못한다? 그러면 나를 싫어하는 거죠. 그죠? 보통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못하는 거면은 강세이드가 있지 않을까요?
아, 네, 뭐 애초에 그럴 수도 있긴 해요. 아니면 부끄러워서. 진짜 잘생겨서 부끄러워서 그런 경우도 있긴 해요. 어차피 남자든 여자든 정말 잘생기고 예쁜 사람 앞에서는 부끄러움을 타는 게 정상이긴 해서. 근데 남학생들 본인 거울 보면 알잖아요. 이게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건지 나한테 별로 호감이 없어서 대화가 끊기는 건지는 본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보통 남자가 잘생겼다라고 하면 다른 학년이나 다른 학교에서나 소문이 나서 얼굴 쳐다보러 올 정도의 남자면 내 앞에서 너무 떨려서 말 못할 수도 있어요. 진짜 가끔 있거든. 다른 학년에 막 후배들이 와가지고 구경하는 남자애들이 있어요. 네. 그렇게까지 잘생기지 않아도 네? 아니 운동을 되게 잘하거나. 작년에 선배들 얘기하는 있어요. 그런 애들이 있죠. 선배들. 그래갖고 작년에도 누가 있어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사진을 보여주면서 잘생겼냐 물어보더라고. 누가요? 영광 중에 있었어요. 여러분 선배 중에 그 더 위에 선배가 잘생겼다고 와서 보여줬는데 뭐 그럴 수 있겠죠. 운동 열심히 하는구나 라고 생각은 했는데 뭐 사람들마다 생긴 취향은 다르니까요. 자, 근데 적극적 들어주기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네 말은 뭐뭐구나와 같이 말하기의 말을 요약 정리하고 요약 정리입니다. 요약 정리. 하고 반영하여 객관적인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선생님의 소극적 들어주기도 했고요. 좀 더 얘기해봐. 이를테면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말은 도연이가 그저 음료수 받고 쌩 까가지고 속상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기억과 니은. 자, 기억. 눈을 부드럽게 바라보며 시선을 맞추는 거. 이거 소극적이겠어요? 적극적이겠어요? 소극적입니다. 이게 이제 소극적 들어주기고요. 그죠? 니은 계속 얘기해봐. 얘도 소극적 들어주기요. 그 다음 디귿은 적극적 들어주기고요. 딱 봐도 되게 길죠? 자, 근데 그런데 민정아 혹시 도현이가 어떤 성격인지 생각해봤니? 라고 객관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게 만드는 건 적극적 들어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할 때 뭐는 절대 하면 안 된다? 해결책을 자기가 제시하면 안 돼요. 도현이한테 지금 당장 가봐?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공감을 대화하기 위해서는. 알겠죠? 자, 그래서 공감을 듣기의 방법을 활용하여 유나의 말에 적절히 대답하자. 이번에 노래대회에 나가서 꼭 상을 타고 싶었는데 탈락하고 말했어. 내 나름대로는 노래를 잘 부른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나 봐. 가수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포기해야 할 것 같아. 시선을 맞추며 소극적 들어주기. 자, 노래대회에서 네가 기대했던 결과 나오지 않아 속상했다는 말이구나. 이거는 적극적 들어주기. 자, 그렇지만 유나야, 나도 네가 노래 부를 때마다 감탄하는 건 다만 이번 대회에서 노래 실력이 쟁쟁한 친구들이 만나와서 네가 떨었던 것은 아닐까? 네 노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같이 연습 활동은 어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죠? 자, 공감을 듣기의 개념과 효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상대의 생각이나 감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게 바로 공감적 듣기고요. 편안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고 긍정적 관계를 맺고 상대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협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와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눈을 마주치거나 고개를 끄덕이거나 적절하게 맞장구 치는 거. 이게 바로 무슨 듣기다? 소극적 들어주기고요.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상대가 객관적인 관점에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상대의 말을 요약 정리하는 게 적극적 들어주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것만 공부하면 돼요. 자, 10문제만 풀어보자. 여기까지만 풀고 마무리할게요. 풀어보세요.